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 20일 충주에서 제37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필요성을 비롯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및 제6회 한일 지사회의 개최 등 17개 시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국회와 정부의 건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붐업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강원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1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비정상회담이 서울시 아동청소년 및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습니다. 이날 박람회는 아동정책에 대해 모든 것을 망라하는 축제 형태의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로 수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점의 정책 마련 및 의견 수렴 창구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아동의 시선으로 보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으로 잇겠다는 주제로 공동 성명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아동 청소년들이 평소 아동 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직접 묻고 답하며 아동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해온 공유도시 광주가 안착해가고 있습니다. 시는 2013년 공유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유자원 발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광주시의 공유사업은 지난해 공공, 민간 공유자원 발굴 및 정리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시는 공간 공유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며 총 151개소, 12,908면을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광주 포털 사이트는 공유자원 검색, 길 안내 등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9개 분야 2,221개 DB를 살펴볼 수 있는 공유 포털, 공유광주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과학기술의 향연인 2017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지난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행사장에는 주재 전시관의 VR, IoT 로봇 등 대덕특구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야외 전시장의 댄싱 로봇 체험관 등이 설치됐습니다. 먼저 주재 전시관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덕특구의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전시하며 야외 광장에서는 과학을 직접 보고 즐기는 체험존과 사이언스 콘서트 등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행사 기간 중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과학문화 포럼과 수학체험 한마당 등이 개최되며 무역전시관에서는 메이커 페스티벌과 펩트럭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주 현장 방문에 함께하며 제주 청정가치 보존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과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포함 등을 언급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금 제주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되는 상황으로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주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해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가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배려해 줄 것과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가 올 연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준공영제 정당성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재정 부담과 일반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준공영제 동의안이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 효과 및 발전 방안, 개선 대책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과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민 현장 모니터링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준공영제 실시하고 노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 학계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2017 지역 거버넌스 과정을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사회의 민관협의체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07년 개설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역할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당위성, 개헌 및 지방자치 기본법 제정을 통한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실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